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54입니다. 354로 가시면은, 들어갈게요. 신개발하고 재개발이 있는데, 신개발은 도시 외곽을 개발하고, 재개발은 도시 안쪽을 개발하죠. 그죠? 그래서 요새 재개발 쪽으로 나와요. 거기 시행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가 출제가 되는데, 자,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시행 방법. 자, 그럼 우리가 보수개철로 이제 보통 암기를 하시는데요. 보수개철. 자, 그러면 보존 재개발은 소극적이에요. 가장 소극적이어서 아직 노후화가 안 됐다는 거죠. 신도시 같은 건 아직 우량하죠. 그죠? 그 사전에 방지라는 거고요. 예방을 하는 거예요. 자, 수복은 노후 불량에 대한 요인만 제거를 하고요. 요인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량이라는 자체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이어서 자, 기존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확장, 개선, 청발하는 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철거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전면 재개발이고, 이건 부문 재개발이기 때문에 철거가 이제 개발도상국이 썼으면, 얘네가 보존해서 수복과 개량이나 선진국형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여성분들도 재개발 하시죠. 성형수술. 그럼 보존이라는 것은 아직 그냥입니까? 아직은 양호합니까? 마사지 받은 게 사전이에요. 근데 자, 완전히 제거는 그냥입니까? 다 고칩니까? 그 의사가 답이 안 나오는데 다도 고치라 그러고, 수복은 그냥이요, 요인만 제거해요. 보톡스 맞고. 개량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코에다가 첨가시킵니까? 첨가시키죠. 이걸 확장시킬 수 있고,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재개발에 속하세요? 어떤 학 같더니 자기 다 보존이라는데 막 철거라고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여성물만 가니까, 자, 우리가 요새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이 이가 안 좋죠. 그럼 우리가 보존이라는 것은 아직 그냥이야 양호해요. 이 양치질하는 거고, 수복은 그냥이야 요인만 제거해. 금리바 박죠. 자, 이건 그냥이야 좀 임플란트를 해. 철거는 그냥이야 틀니를 박어. 틀니 박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볼게요. 따라서 사전, 보존이라는 게 들어가죠. 저자 들어가면 얘고요. 완전히 제거하면 뭐겠어요? 철거고, 요인만 제거는 수복이고, 따라서 개선. 그럼 개량이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프린트로 가볼게요. 프린트로 가셔서, 자, 프린트에 보시게 되면은, 프린트 몇 번 문제가 그 문제냐면, 우리가 11번이 맞나 보세요. 11번. 자, 11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요인만 제거죠. 보존이겠어요? 수복이겠어요? 수복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제 355페이지 가시면은 토지 취득 방법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35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단순 개발 방식은 그냥 자기가 자력 개발로 해서 주로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인데, 찍어드리면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이걸 묶어보세요. 여기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와요. 환지하고 매수. 그러니까 토지 취득입니다. 우리가 토지 취득 방식.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없을 때 60, 70년대 이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죠. 자, 갑돌이 땅을 정부가 토지를 구획해줘요. 그럼 개발 비용이 안 들어가요? 개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채비지. 우리가 고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일정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토지를 보유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정부가 그냥 해요. 개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럼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토지를 채비지라고 배우십니다. 그럼 채비지를 충당하고 나머지 땅을 매각해요. 이 땅을 돌려줘요. 이게 나오거든요. 매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됩니다. 근데 이때 60년대 썼다 보니까 투기가 나타나서 땅값이 7배나 뛰어요.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반시설이 또 미비해질 수 있고요. 절차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산, 목동, 신도시서부터 택지 공영개발로 갑니다. 택지 공영개발 사업, 일로 가요. 이게 신도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매수 방식으로 가는 거죠. 매수 방식. 권리가 완전히 우리가 소멸되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땅을 매수해버리는 겁니다. 수용 절차를 거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그럼 투기를 좀 줄일 수가 있고 절차가 좀 간단해질 수 있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매입 비용이. 그 다음에 보통 보상을 해줄 때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합친 게 그냥입니까? 혼합입니까? 혼합이라고 돼 있죠. 그죠? 합친 게 혼합 방식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요즘은 토지 구획을 많이 쓰고 환지 방식을 쓰는데 돈이 없을 때도 매수 방식을 혼합하기도 합니다. 그 환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문제 풀 건데요. 우리나라 택지개발수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말씀드렸죠. 택지화되기 전에 토지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합니까? 재분배해 줍니까? 이게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매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택지 공용개발 사업이죠. 국계법에 의해서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 그래서 대상소를 전면 매수해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발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 의한 수용 절차가 필요하겠죠. 혼합을 합친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어떻게 나왔었냐, 문제가. 문제가 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가 만나드린다는 문제. 4번, 부동산 개발에서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의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률 제한 토지를 당초 소지 소유자한테 매각합니까? 되돌려줍니까? 되돌리는 거죠. 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56으로 가시면, 356이 이제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죠. 356으로 가시면,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공영개발은 어때요? 이거는 공공이 주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목리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수용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4번에다가 덧붙여 보세요. 부동산 공급 조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따 객관식 문제 나오는데, 자, 공급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해야 됩니까? 비싸게 저렴하게. 그럼 국민주택 건설 용지와 국민주택 규모 이상 이하의 임대주택 용지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공급돼야 되죠. 맞나요? 그럼 이따가 모든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가야 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장단점으로 간다면 장점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하니까 택지를 대량 공급이 가능하며 투기를 방지하죠. 지가를 안정화시키게 할 수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수용해버리니까 토지 소유권이 완전 사라지잖아요. 계획적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하죠. 이게 강하죠. 그래서 공공사업에 대한 재투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뭡니까? 아까 보통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니은의 별표. 아까 환지 방식에 비해서 얘는 그냥입니까? 자금 부담이 가중됩니까? 초기 가중 부담이 가중되죠. 맞나요? 특히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방대한 용지 보상 지출로 인해서 통화량이 팽창될 수 있죠. 그럼 주변 지가는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이건 재테크인데 여러분 지금 토지 수용하는 데가 많죠. 그러면 그 수용에 대한 거는 벌써 다 끝났잖아. 그냥 주변 지가야. 땅값이 어떻게 돼? 알아서 해. 사든지 말든지. 그죠? 약간 재테크를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 그죠? 그러니까 주변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이건 감정평가사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그렇대요. 수용에 대한 보상평가 나타나자마자 그 토지 수용에 대한 거가 이루어지면 그 주변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땅은 사라는 얘기는 아니다. 내가 부추겼다고 그러지 마, 그지? 그러지 말고 그냥 주변 지가야. 주변 지가죠. 이해하셨어?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대표유제 문제가 3번이 2번이 정답인데 공용개발로 조성한 주택용지는 모두 조성원가로 다 공급해야 돼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임대주택 용지에만 조성원가를 공급해야겠죠. 그런가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민간개발이라는 게 있나? 이 별표죠. 3개죠, 3개. 잘 나와.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 들어갑니다. 4가지가 있어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의 사업 방식이죠.
그럼 앞쪽에서 문제를 안 풀었지만은, 우리가 아직 안 풀었지만, 아까 앞쪽에 있었던 기출문제가, 이 택지 개발은요, 공용 개발만 있어요? 민간 개발도 있어요? 민간도 개발을 하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체사업, 따라서 자체사업, 지주 공동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자체개발 사업입니다. 자체개발 사업은, 자,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소. 그럼 지가 알아서 토지도 제공하고요.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모든 이익은 다 토지 소유자가 먹죠. 그런가요? 그럼 사업 수행 속도가 빠르죠. 근데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이 많아서 이 지주공동과 반대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는 팁을 드리면 여기에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됩니까? 개발업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지주공동이지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주공동으로 가죠. 그럼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자, 지주가 토지 소유자를 얘기를 해요. 줄여서 토소라고 할게요. 토소는 뭘 줄임말? 토지 소유자. 그럼 얘가 개발업자를 꼬셔요.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토지를 제공하고. 그럼 혼자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분산시킬 수 있죠, 위험을.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등가교환 방식이에요. 시험 문제 등가교환 방식과 이제 사업위탁 방식이 나눠서 나오는데, 그럼 등가교환 방식은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60억 됐고 얘가 40억 됐으면 6대 4로 나눠 먹는 거죠. 그죠? 같은 가격으로 그냥입니까? 교환을 합니까? 너 40억만큼 건축물로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등가교환 방식이, 자, 공사비 대물 변전입니다. 공사비를 현금으로 줘요? 대물로 줘요? 대물로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물 일부로 주거든요. 건축물 일부로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자,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금을 받죠. 그래서 만약에 100억인데 200억에 대한 게 났어요. 그럼 얘가 60%다. 얘가 40%면 어떻습니까? 2, 62, 120억 먹고 얘는 80억 주겠죠. 그런가요? 자, 이건 공사비 대물로 변제합니까?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합니까? 수익금으로 지급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따라서 투자자 모집형. 자, 우리가 조합 아파트 설립할 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지분을 주는데 얘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업 위탁 방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사업 수탁 방식과 위탁 방식과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의 가장 관건인데 얘와 얘를 이제 비교해서 내요. 얘도 지주공동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들어가면은 자, 얘는 그냥입니까? 사업을 위탁을 합니까? 위탁을 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소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얘는 소유권을 이전 안 합니다.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하지 않죠. 그래서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아요. 이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을 받죠. 자,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제공하고 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 조달. 그럼 얘는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하고 그냥입니까? 수수료만 먹습니까? 수수료 먹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업 위탁 있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토지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신탁 있어요? 토지 신탁과 얘를 비교해서 나오거든요. 토지 신탁. 그럼 토지 신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지 개발 신탁을 얘기하는데, 자, 요 토지 신탁 방식은 제가 지금 읽어볼 건데요. 이게 사업 위탁과 토지 신탁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따 보여드릴 텐데, 더 들어볼게요. 아까는 제가 소유권을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근데 우리가 2차 과목의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요. 토소가 사실상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럼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신탁회사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럼 신탁회사가 직접적인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토지 소유자 되고, 자, 얘 명의로 어떻습니까?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럼 모든 명의를,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로 가요. 사업 명의를. 그럼 나중에 그냥입니까?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럼 얘는 그냥요, 얘도 수수료를 먹어요. 술 먹죠. 그런가요? 그럼 얘 세 가지가 메인인데요. 들어보세요. 자, 얘는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입니까? 이 나눠 먹는 겁니까? 지분을 공유하죠. 그럼 얘는 수수료가 생깁니까? 수수료가 자세가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데, 그냥요, 지분을 공유해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요, 그냥입니까? 수수료가 생깁니까? 생기면서 지분은 공유한다, 공유를 안 한다. 안 하고요. 얘도 수수료는 생기죠. 생기는데 지분을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건 똑같지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게 다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자, 여기서 수수료 생기는 거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제가 어떤 때 컨설팅 했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안 줘. 그럼 내가 거기 찾아가서 그냥이야 따져. 최상을 칩니다. 최상을 탁 쳐보세요. 쳐보세요. 탁이 들어가야 수수료가 붙어. 뭐가 들어가 수수료부터? 자, 이거 탁 붙었어요? 수수료 붙죠? 재밌게 합시다. 이거 탁 붙었죠? 수수료 붙죠? 내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얘는 탁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수수료 붙어? 안 붙어? 지분이 공유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맡긴 사람을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고, 그걸 맡겨서 수행하는 사람을 이제 수탁자라고 하니까, 위탁이라고 해도 되고, 수탁이라고 해도 되죠? 이게 이제 수탁자가 이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토지 신탁을 좀 볼게요. 토지 신탁은,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그냥입니까? 신탁회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개발 관리 처분을 부탁하죠? 사업 위탁형과 유사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이야.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종료되면 반환해야 되죠. 그런가요? 컨소시엄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법인간이에요? 법인간이죠. 그런가요? 이런 여러 시설하니까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사업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죠.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프린트 문제 제가 몇 번에 해놨냐면, 일단은 여러분 보시면 지금 6번, 7번 있어요? 6번, 7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하고 7번.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드렸죠. 얘기해보세요. 지금 풀고 있어요? 여기 개발업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자체 개발 사업보다는 지주 공동 사업으로 봐야 돼요. 무슨 공동?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토지 소유자 개발사 분산을 했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상 형식적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하고 사업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게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사업수탁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요?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부담하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만 취하는 거죠. 그런가요? 제일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제가 아까 민자 유치가 있는데 그걸 가기 전에 예전에 안 했던 게, 자, 좌측에 보시면은 그 참고에 등가 교환 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가 362페이지에 2번에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362에 찾았습니까? 이게 딱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시면은 이것도 지주공동에 들어가는데 그냥 차지예요? 신차지예요? 새로운 차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차지 방식은 뭐냐면 새로운 차지 방식이에요. 차지는 땅을 빌린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임차권을 넘깁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땅을 빌려줍니까? 빌려주죠. 그죠? 빌려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개발업자가 어떻습니까? 분양 임대를 해서 임대를 놔주게 되면 고액의 지대가 지불되거든요. 근데 땅을 샀어요? 땅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따가 종료가 되게 되면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되고요.
무상 반환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된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건물 시가로. 지금 신차지 보고 계셔요? 자, 갑니다. 종래 차지 방식은 구차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3자한테 임대해서 차진이 권리금을 지불한 다음에 그 건물을 건축해서 차지 건물로서 분양하거나 임대했는데 신차지는 종래와 달리 차지 계약 때는 권리금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그럼 고액의 지대가 지불되죠? 근데 3번의 별표. 차지 계약이 종료되면 토지는 어떻게 반환하고요? 무상. 건물은요? 그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셨어요? 그 이후로 한 번 안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BTO 방식이라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었죠. 별표치로 보시면 합니다. 나옵니다. 특히 거기 보시면 BTO와 BTL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가볼게요. 체크가 돼 있으니까. 지금 BTO 있어요? BTO는 그냥입니까? 의에 준공이 있습니까? 준공이 있고, 이전이 있고, 운영이 있죠? 그래서 인천 고속도로나 터널이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BTL은, 자,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거기 보시면 건설이 있나요? 이전이 있나요? 임대 있죠? 이건 이제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BOT는요, 의에 보시면은 건설이 있어요. 운영이 있죠. 이전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대요? 건설하고 운영하고 이전하니까 BOT가 되겠죠. 그 다음에 BO는 T가 없었죠. 그럼 BO는 어떻습니까? 준공하고 그냥입니까? 소유합니까? 소유하고 운영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 전 페이지에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야매도 가르쳐 드리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 뜨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그럼 우리가 민자유치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 자, 들어갑니다. 자, BTO와 BTL이 달라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둘 다 어떻습니까? 자, 민간이 그냥 했어요? 건설을 했어요? 건설을 하거나 준공 완공을 했죠? 이전이라는 건 트랜스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전한다도 맞고 양도한다도 맞고 기속한다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오퍼레이트는 지가 운영을 해서 직접 고속도로나 터널입니다. 그런 항만 이렇게 우리가 SOC 같은 이제 우리가 도로 교통 같은 걸 얘기하죠.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고요. 그러면 운영해서 그러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생기죠. 수익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교육시설, 학교라든지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행료를 받을 수는 없죠. 기숙사.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정부한테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임대용이 되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건설하고 기속하고 운영한다면 예 찍으면 되는데, 시험 문제 고속도로나 터널을 지나서 투자비를 해소한다면 예 찍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매로 따라서 버스, 택시, 그냥 야 터널 지나죠. 그냥 야 돈을 받아. 돈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얘기하세요. 밑에 BTO라는 게 있나요? 자, 따라봐. 버스, 택시, 어디 지나? 그냥 야 돈을 받아. 최종 사용자한테 사용료가 부과되죠? 그럼 수입이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봐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면 위험하죠. 사업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가요? 투자비는 어떻게 돼? 최종 이용자의 사용료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위험만큼 수익도 높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적용됩니다. 찾았죠? 그래서 사후에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BTL은 이거는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최종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렵죠? 자체 운영의 수익 창출은 어려운 거죠. 그런가요? 근데 리스크는 있어요. 리스크가 좀 배제돼요.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필요하죠. 정부의 시설 임대료로 가고 낮은 위험이지만 낮은 수익률이지만 우리가 공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넘기시면 우리가 그 TDR이라는 거는 예전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빨리 넘기셔서 우리가 가는데 367페이지도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택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이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걸 택지 개발이라고 하면서
땅이 울퉁불퉁한 것을 따라서 미성숙지. 그러면 개발하게 되면 성숙지로 바꾸거든요. 근데 하나만 367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택지의 성숙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숙도란 택지에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갖추어졌냐인데 복합 개념인데 2번이 한번 주제가 되었어요. 성숙도는 개개의 택지에 대한 개념인데 동일한 택지라도 용도에 따라 같아요, 달라요? 성숙도가 다르죠? 그만 잡으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이제 페이지 369페이지로 갑니다. 369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죠? 근데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프린트를 제가 할게요. 안 푼 거 위주로 할게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풀었죠? 6번, 7번, 8번, 9번 안 풀었네요. 그죠? 9번 풀어보세요. 자, 9번을 도와드리면요. 지금 사업시행자 시설에 대한 준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빌드예요. 빌드고요. 그 다음에 함께 소유권 국가 지자체에 이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트랜스포죠. 그 BT까지는 맞죠. 근데 해당 시설에 대한 국가가 지자체에 그냥입니까? 임대해 줍니까? 임대죠. 그럼 임대는 오퍼레이트예요? 리스예요? 그럼 BT, L이 맞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BT와 BT를 계속 바꿔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안 한 게 있어요. 12번 풀어보세요. 12번. 이게 흡수율 분석입니다. 다음에 흡수율 분석. 민감도가 아니죠. 아까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로서 해당 시장의 추세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죠. 다음에 흡수율 분석. 민감도 분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감도와 흡수율을 바꿔서 내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민감도를 뭐로 고치셔야죠? 흡수율을 고치셔야죠. 이렇게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9로 갑니다. 369로 가시면은 관리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파트는 문제가 나온다면 한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자, 거기서 관리라는 건 어디로 가냐면, 자, 따라서 유지 활동. 거기 중간에 보시면 취득 유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유지.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유지라는 것은 내부적인 관리 행위예요. 그럼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나왔었고요. 처분과는 이제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위탁 관리의 필요성. 자,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건물이 단독주택이 많아져요? 공동주택이 많아져요? 그럼 건물이 저층화돼요? 고층화돼요? 넘겨보세요. 건축기술이 발달하죠? 그러면 또 부재 소유자가 또 증가될 수도 있죠? 다 이거는 전문가를 맡기는 무슨 관리다? 위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여기보다도 먼저 372페이지서부터 잡아야 됩니다. 371로 가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게 있나요?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 관리의 분류예요. 관리의 분류. 이렇게 제목을 잡고요. 자, 내용이라는 자체는 이제 복합 개념을 얘기합니다. 복합 개념. 법경기를 얘기하죠. 세 가지죠. 자, 그래서 법률적 관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보존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를 경영 관리라고 해요. 경영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을, 현상 유지하는 기술적은 그냥 유지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광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광이 넓게 봐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협의의 개념이다. 좁게 본다, 이렇게 보는데, 자, 중요한 이제 법률적이라는 자체는 이제 시험에 찍어드리면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그럼 계약을 알려면 그냥입니까? 법을 알아야 됩니까? 그럼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쪽이죠? 법률적을 찍으셔야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낮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돈을 받아먹지만 보통 우리가 따라서 인력 관리. 그럼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죠? 그럼 인력 관리도 그냥입니까? 경제적이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요. 경제적은 순수익이라는 게 나와요. 순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나오고요. 근데 기술적은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얻었습니까?
건물이 금이 가요. 금이 가는 걸 그냥입니까? 물리적 강가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기능적 강가라고 하죠. 나중에 감정평가 연결시킬 건데요. 그 물리적이나 기능적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는 유무는 이건 경제적이에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는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물어보는데요.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물어보는데, 자, 만약에 토지에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29번지 땅에 30번지가 있으면 여기를 침범해요. 그럼 경계를 측량해야 되죠. 경계 측량은 변호사가 해요? 측량사가 해요? 기술적 관리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건물의 위생 관리 같은 거 중요하죠? 청소 관리고요. 청소 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비라는 것은 기계 같은 기구, 설비 같은 걸 얘기하고요. 보안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안전대책. 그럼 우리가 화재보험이나 재보험에 가입해야겠죠? 보존 관리는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따라해보세요. 위설 안전.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일단은 37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기술적 관리라는 게 있나요? 자, 기술은 그냥이에요. 유지 관리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리적, 기능적 하자 발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거 나오면 이건 경제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기술적으로 찍으셔야 되고요. 토지는 경계 확정이라는 게 있죠. 측량한다는 건 기술적이고, 그다음에 위설 안전. 자, 위생은 그냥입니까? 청소 관리입니까? 설비는 어떻게 돼요? 기구 운전 보수 같은 정비죠. 보안은 안전 대책 같은 우리가 방법이나 하재범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보존 현상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부동산의 유지 활동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별표 한번 쳐보세요. 유지 활동. 자, 우리가 유지 활동이라는 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일상적은 늘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늘 정기적으로 하고, 자, 예방적이라는 것은 사후예요, 사전이에요. 사전적으로 하고, 대응적은 사후적이죠. 대응적은 이제 사후적으로 수정적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후에 하는 게 좋아요, 예방하는 게 좋아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이 늘이고요, 통상적이고 예방이 사전적이기 때문에 비용을 미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대응은 사전이에요, 사후예요. 수정적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유지 관리고. 경제적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고 순수익 나오면 경제적 찍으셔야 되죠. 토지는 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장 건물, 가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서 돈 받아 먹고 넘겨보세요. 자, 건물은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보시면 인력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인력 관리가 나오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시키죠. 이것도 그냥이에요. 경제적에 들어가요. 법률적은 보전이에요, 보존이에요. 자, 이건 찍어줄게. 오른쪽 가시면 건물에 3번에, 자, 1번에 임대차 예약,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죠. 계약, 예약 나오면 무조건 못 찍어? 법률적 찍으셔야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370페이지 가보세요. 자, 가시면은 세 가지 영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섹터인데, 우리가 보통 그 기업 관리라는 것은 자회사를 또 하고, 여기 말고 이제 PM이라는 부동산 관리가 있는데, 이 저자분이, 그걸 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해드리고요. 그냥 밑에 가시면 시설과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몇 붙여보세요. 자, 우리가,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영역이라는 섹터예요. 영역이라는 섹터.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부동산 소유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많아요. 그죠?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자산 관리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전체 자산을 관리합니까? 그러면 소극적이에요? 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그래서 AM,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자산 관리를 맡기려면 좀 띨띨한 애 맡겨야 돼요? 똑똑한 애를 맡겨야 돼요? 엘리트를 맡겨야겠죠. 얘기해봐요. 왜냐하면 내 자산을 다 맡기거든요. 그죠? 이 갑돌이가 한 2천억 정도 돼요. 부동산이. 그죠? 그럼 아무나 맡기면 안 되잖아요. 얘기하세요. 그 기업을 불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이죠.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의 메인 매각 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대규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얘한테 맡겨버려요. 포트폴리오 관리든지 중요한 건 이제 그냥입니까? 부동산을 재투자합니까? 리모델링을 재투자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런가요? 그런데 이 저자가 있다 오른쪽에 문제 뭐가 있냐면 그러면 얘가요 다 관리합니까? 또 관리하기가 힘듭니까? 힘들어서 그 하나의 부동산만 관리하는 애를 둬요. 그걸 따보세요. 부동산 관리. 그래서 이따가 부동산 관리는 PM이라고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및 임대차 관리예요. 그래서 임대차 관리만 합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봐봐요. 얘도 관리하기가 쉽습니까? 화장실은 외주를 줘야 됩니까? 그럼 외주를 주는 게 시설이죠. 시설이 FM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위설 안전이라는 거 있었죠. 그다음에 위설 안전. 요 기술적이 다 시설에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간다? 시설. 그래서 얘가 다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주 관리다 소극적이죠. 그다음에 보세요. 아까 제가 자산 관리는 적극적이었죠. 그냥입니까? 지읒 들어갑니까? 자, 얘는 소극적인데 시설이 소극적이죠. 지읒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은 소극적이다. 그럼 시설은 그냥입니까? 시설을 운영합니까? 유지 관리라는 게 들어가 있죠. 아까 따라서 위설 안전. 위생은 청소 관리라고 했죠. 설은 설비 운전이고요. 보안 관리 나오잖아요. 찾았습니까? 에너지 관리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겠죠. 이해하셨어? 그럼 봐봐. 오른쪽 봐봐. 대표여제 문제 보세요. 지금 오른쪽 대표여제 문제 있어? 따라서 AM. 아까 371페이지 가시면 371페이지 위에 보시면 문제 하나 있잖아요. 대표 예제. 찾았습니까? 갈게요. 자산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어셋 매니지먼트. A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부동산 관리가 있다고 했죠. 이 건물 임대차 관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저자분이 그걸 안 넣어놨거든요. 체크하셨죠? FM이 아까 시설 관리였죠. 그럼 이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설 안전에서 없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자산 관리 찾으라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죠. 부동산 메인 매각은 자산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위설 안전, 위생 청소죠. 대답 좀 해주세요. 설이 뭐죠?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보안 관리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시설과 자산 관리를 바꿔냅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의 예제들을 넣어놨어야 돼요. 기본서에. 아시겠죠? 기업 관리란 말은 요즘 안 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책을 잘 쓰시려면 세 가지 영역은 어셋 매니지먼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FM을 세 가지 넣어놓으셔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테일러의 가학적 관리법 안 나옵니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지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교재, 우리가 페이지 376페이지로 가죠. 376페이지로 가시면 맨 위에 보시면 대표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풀어볼게요. 옛날에 풀어보기도 했는데 제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보세요. 대표 예제 문제 376 맨 위에. 자, 갑니다. 따라서 위설 안전. 기술에 들어가죠. 대답해 주세요. 자, 거기 계약 있어요, 계약. 계약은 경제입니까? 법률입니까? 권리조정, 당연히 권리분석은 법률이죠. 근데 경계를 확인해서 경계를 측량하는 것은 기술적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럼 2번이 정답이죠. 자, 순수익을 창출하는 건 뭐죠? 경제적 관리고, 경제적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를 맡아 하는 거죠. 아시겠죠? 프린트 갑니다. 자, 프린트가 좀 어렵게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14하고 15번을 풀어보세요. 14, 15. 14는, 자, 칠판 보고 얘기하세요. 인력은 뭐였죠? 경제적이요. 법률적은요. 인력은 경제적이죠. 그 다음에 계약 나오면 법률적이 되는 거죠. 대점했어요. 그럼 인력 관리를 지원한 계약이 경제적입니까? 계약은 법률입니까? 법률이죠. 그런가요? 15번이 어렵게 나왔어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만 봤을 때는 기술적이죠. 근데 그냥입니까? 투자 의사결정입니까? 그죠? 그럼 재투자에 대한 문제죠. 그럼 이거는 시설이 아니라 자산관리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16번을 풀기 전에 511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511페이지로 가시면, 다음 주 예고편인데,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감정평가를 2주 동안 할 건데, 511페이지로 가시면은, 다음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511페이지 맨 밑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찾으셨어? 일로 와봐. 아까 금이 가면 무슨 적 감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자, 이런 것들은 그냥입니까? 다 기술적인 관리입니까? 기술적 관리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기능적이 뭐냐면, 잘 나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왜 그 공법 시간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배우시잖아요. 그럼 건물이요,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렇죠? 그럼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511페이지에 기능적 감가 있나요? 거기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입니까? 기능적인 하자입니까? 그럼 기능적 하자를 나타내는 건 아까 무슨 적 관리였죠?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프린트를 옆에다 끼워보세요. 16번. 16번에 보시면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이건 그냥입니까? 기능적인 감가입니까? 기능적인 하자에 들어가죠. 이걸 개선시켰다는 건 뭐죠?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자, 기술적인 기능입니까? 기능적인 하자입니까? 그럼 건물과 부지가 배치가 안 맞다는 것도 기능적인 감가거든요. 그런가? 그럼 기능적인 감가는 경제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기술적인 계산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건물과 부지의 부족은 얘네들이 아예 이걸 어떻습니까?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기능적인 하자죠. 대답하세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기능적인 하자입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적 관리? 기술적 관리 들어가죠. 기능적 감가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좀 어렵게 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갈게요. 잘 보세요. 들어갑니다. 자, 지금 푸실 때, 자, 힘드니까 얘기하세요. 계약 나오면 무슨 적이죠? 아직 안 나왔지만 무슨 관리예요? 보존. 인력 나오면요. 순수익 나와도요. 자, 좀 전에 제가 물리적, 기능적 하자 기억하십니까? 건물과 부지 부족은 기억하십니까? 뭐 찍으셔야 되죠? 기술적이고. 경계 측량하는 건 뭐죠? 기술적이고. 위설 안전 기억하십니까? 자, 위생은 그냥입니까? 청소입니까? 설비는 이제 기구나 운전 보수고, 보안은 안전이고, 보존은 현상 유지죠? 그럼 이건 다 기술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위설 안전. 자산에 들어갑니까? 시설에 들어갑니까? 시설에 들어가죠. 자산과 반대는 거죠. 아시겠죠? 자산과 시설을 묶어 본다면 시설은 위설 안전으로 합리화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시설은 그냥입니까? 기술적 관리입니까?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 주는 376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별표를 3개 치시고 다음 주에 오시도록 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뜹니다. 관리의 3방식에 대한 자가, 위탁, 혼합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음 주는 바로 간평을 들어갈 거예요.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이 간평을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또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틀을 해서 좀 자세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